급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다가 보니까 모든 장소들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세종문화회관도 장소가 안 되고 또 모든 서울 시내 호텔들이 다 꽉 차가지고 부득불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4대 기둥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4대 기둥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잘 지어서, 그래서 이승만의 설계도와 박정희 대통령의 시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논문들을 보면, 특별히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의 주장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생겨난 나라, 또 독립된 나라가 148개라고 합니다. 나라가 148개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죠, 인간이 사는 기본적 제도, 민주화를 2개를 달성한 나라는,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있지만 그거는 500만 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고, 대만 있지만 1800만, 2000만 밖에 안 되는 규모고, 인구 5천만을 가진 이 정식 국가의 형태를 취한 국가 중에서 148개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이 기록을 세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멘.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드디어 강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그럼 뭐 다 잘 아시네요. 근데 문재인이가 이게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근대사와 한국 건국사를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문재인이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그때에 강력한 반발 세력으로 나타난 박헌영의 바로 남로당, 조선인민공화국,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한테 속았습니다. 그때에 이 박헌영은 이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한 재주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의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 틀어지었죠. 저 워싱턴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날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 그랬다. 이 거짓말입니다. 또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먹어서, 그때는 방송도 없고 뭐 유튜브도 없으니까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통령 이승만, 그 밑에 주석 김구, 이 포스터를 전국에다 다 붙여버렸습니다. 면사무소 단위로. 전 국민들이 그냥 팍 속아버린 거죠. 그 말에. 왜? 이승만과 김구가 누굽니까? 절대적인 사람이죠. 그 두 어르신이 부탁했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몇 프로냐? 전 국민의 78%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6일 날 박헌영 이놈이 진명여고 강당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를 선포했어요.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한국에 딱 귀국하니까 박헌영 이놈이 이승만까지도 제껴먹으려고 막 쇼를 한 거예요. 큰 절을 하면서,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나라를 먼저 하나 세워놨네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승만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개자식아 누가 이런 날을 세워놓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영상에 보면 박헌희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여기서 대통령 하십시오.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때부터 뭐 박헌영과 이승만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던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특별검사에 의하여 박헌영이 북한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세력, 그 남로당의 세력이 얼마였었냐? 540만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의 건국운동에, 눈물의 이승만의 연설에 대부분이 다 전향을 했고, 그리고 6.25 때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갔다가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동네에 있는 지역 발갱이들을 1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0만 명을.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의 구호를 외쳤는데, 절대 공산주의는 안 돼. 빨갱이는 안 돼.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빨갱이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일생 연구하러 왔다. 절대 안 돼. 예, 두 번째는 뭐냐? 전향하랍니다. 전향하라. 전 국민이요, 혹시 모르고 속아서 박헌영한테 가입된 사람은 전향하십시오. 이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래도 빨갱이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이다.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정리해서 처자식 데리고 북한으로 가도록 개성까지 다 데려다 줬습니다. 이승만은. 그때의 이승만이가 북한으로 보내준 사람이 9만 명입니다. 9만 명.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었죠.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가서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준다 해도 안 가고 전향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백선엽과 백이정을 앞세워서 그때부터 소탄 작전을 펴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많은 지도자가 있어도 이승만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앞에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뭐 전향하라, 뭐 구호를 외치고 설득하는. 근데 이승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얄짤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처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 처단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북한으로 갔고 얼마나 남아있고 이 규모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근데 이 문재인 씨가 이 시대에 크게 기여한 기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70년 동안 그동안의 땅 속에서 고정간첩 내지는 준고정간첩 또 고정간첩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냐 하는 걸 파악이 불가능했어요. 저도 20년 동안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속 추적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 문재인 씨에 의하여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니까 땅속에 있었던 그들의 세력이 다 표면화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다 올라왔습니다. 자기들이 간첩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해서 오늘은 세상이 이렇게 됐다 주장하는 사람이 다 합쳐보니까 얼마 안 돼요. 50만 명 정도입니다. 50만 명. 이걸 우리가 주로 주사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50만 명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의 5천만 중에서 50만밖에 안 돼도 그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그들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언론, 법원,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제가 애국운동을 처음 이제 박재익 장로님하고 시작할 때에 재향군대 회장님이었죠. 그때 저는 주로 3개 안보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모은 것은 우리가 모아놓고 연설하거나 하는 것은 다 그들이 했는데 재향군인의 고엽제 경우회였습니다. 3대. 그런데 그들이 요즘요 애국운동하러 안 나와요. 여기에 왜 안 나오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 박희도 장군 뭐 다 옛날에 저하고 친하죠. 애국운동 같이 했으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에 몇 분은 뭐냐면 자기 며느리가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공무원. 그 공무원 잘리니까 며느리가 간다며 아버님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정광목사 옆에 가면 나는 잘립니다. 정광목사 옆에 가지 말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되고 또 그 3개 안보단체는 연금을 타잖아요. 월남전 갔다 온 고엽제 그거 돈요 2만원 3만원 더 줘요 정부가.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그것도 깎일까봐 겁나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장악이 됐는데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재인이가 먹지 못한 단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입니다. 교회. 한국교회는 정말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도 점령은 안 당했지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누가 나오나요? 한기총 대표회장, 내가 25대 대표회장인데 그 앞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뭐 길자연, 이영규, 지덕, 뭐 이광선 어른들이 지금 아직도 생생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나서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난 작년에 이제 2달 깜빵도 갔다 왔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 보고 살면 뭐하냐. 차라리 내가 애국운동하다 죽는 게 낫지 하고 작년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서 나왔더니 처음에는 국민들이 종교인이 왜 떠들어 목사가 기도나 하지 뭐 목사가 왜 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떠는 그러다가 나라 TV를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이 나라는 망한다. 이유 7가지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 경제성장, 안보 해체, 원전 파기, 또 낙동 4대강 보호 해체, 또 국제외교 왕타,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걸 계속 떠들었거든. 제가 떠드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국민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알아들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포항, 대구, 대전 막 전국에 다니면서 대회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그동안에 정치 집회, 종교 집회 많은 집회가 있었는데도 유일하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연설하면 우는 것은 뭐 김대중 연설할 때 우는 사람 많이 있었고 우는 것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연설을 듣고 난 뒤에 끝나면 다들 주머니에 여자들은 핸드폰을 열고 주머니를 떼서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회 봤습니까? 나는 40년 목회하면서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번에 이 현상은요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 다 갖다 놓는 걸 보고 이야 이제 나라가 살게 됐다.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 다 10,000원 이상을 나한테 다 준 사람들이 여기 오시죠. 맞죠?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그러면 중앙대회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작년 8월 15일 날 엄청나게 모이고 우리 한번 계속 밀어제끼자. 10월 3일 날 해서 10월 9일 그 다음에 25, 26일 해서 오늘까지 토요일 날 집회를 통하여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의 마음이 건국 후로 가장 광화문 광장에 전체가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은 강화문으로 다 통합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문재인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놈이. 그 안 나오는 이유 중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거야.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낸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하고 영수회담 하자 이래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우리가 강화문 이 집회를 할 때 다른 좌파 애들한테는요 옛날에 보면 문재인 씨를 비롯하여 촛불 시위할 때 보면 제일 앞에다가 그 좌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와요 하나요? 와요. 다 와서 한 몸이 돼서 싸우고 해서 정권을 장악했거든요. 우리는요 안 와요. 이 자유우파 그 국회의원들이 안 온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광화문 우리가 하는 이 집회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 대상으로. 큰 것도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작년 연말에 한 달 전에 3대 악법
3대 악법을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문재인한테 내주는 걸 보고 이건 나라 다 됐구나. 우리 애국운동 해도 소용없다. 아니 우리의 선수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3대 악법을 원수한테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다 내주는데 그때도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막는데 우리가 함께 도우려고 월요일날 최초로 조갑재 선생님의 그 논평에 의하면 건국 후 70년 만에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국회를 점령한 것이 처음이라는 게 처음. 월요일날 저는 그때 그 동원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1200만 통을 보냈습니다. 1200만 통.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날 여의도를 완전히 점령했거든요. 점령했을 때 문희상이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자, 이 사건은 야당 여당 대표가 빨리 합의하라. 합의 없이는 절대로 이것을 통과할 수 없다. 문희상이가 바짝 먹었다고 그날. 그럼 이틀만 더 갔으면 화요일 수요일만 더 갔으면요 끝장날 문제인데 월요일날 저녁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화요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폭력 집회에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며 그랬습니다. 좋아 안 갈 테니 당신들이 책임지고 끝장을 내라 그랬대. 끝장 낸대. 내기는 뭘 내요. 그래서 첫날은요 김문수 지사님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아까 사회하신 김수열 회장님을 비롯해서 막 마이크 잡고 앞에서 해서 사실 그날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괜히 말이야 지들이 못하면 우리가 하도록 놔두지. 아니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3대 악법을 힘도 못 쓰고 그냥 내어주는 걸 보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만 보고 갔다가는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사적으로 앞으로 나는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에게 지각을 주기 위해서 미리 내가 각을 잡아놨습니다. 1910년도에 고종이 대한민국을 일본한테 넘겼다면 작년에 3대 악법을 문재인한테 넘겨준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바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준 사건이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보니까 자 나는 한교안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수도 없이 찾아가서 애원했습니다. 수도 없이 애원할 것 없이.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과거의 실수는 다 했다고 치고 앞으로 되어질 큰 나라가 살냐 죽는 사건은 공천위원장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부탁해서 공천위원장이 정해지면 3일 전에는 꼭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정 했더니요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푹 찔러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해설까지 다 해줬거든요. 장로님, 난 개인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장로님 공천위원장 딱 세우면 그날부터 장로님은 끝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가고 오히려 그분이 장로님의 덩어리에 칼을 뿌릴지도 모르니 이 사건 하나는 꼭 저한테 상의해 주시고 아웃라인의 조건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에 설 공천위원장은 첫째는 공천위원장의 이름이 딱 언급되면 그 사람 이름 때문에 당 지지율이 10%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0, 40대 애들이 광란을 일으키는 사람. 야 됐다. 우리도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자.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30, 40대 애들이 광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뭐 인재 영입도 보면요 가만히 있다 혼자서 뭐 무슨 뭐 박찬주를 영입한다 해서 개망신당하고. 그 내가 이런 말도 미리 다 내가 황교안을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장로님이 하는 정치 일정에 뭐가 마음에 정해지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우리가 강화문에서 소리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장로님은 못 이긴 척하고 강화문이 저렇게 뜨더니 나는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짜고 고스톱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요. 말 안 듣고 누구에게 불려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엉뚱한 소리만 푹푹하고 뭐 내각제를 하겠다. 아니 이 마당에 내각제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해리스의 코수염을 잡아당긴다고 인형을 만들어서 코수염 뽑기를 하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성명서 하나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나와서 육탄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대 압박을 내어준 바로 그 주체인 바로 그들 국회의원들이 또 지금 그들이 폐간병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재공천 받아서 4월 15일날 또 국회의원 하려고 덤비는 걸 보니까 이런 상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는 정치 스케줄을 따라갔다가는 통합을 하려면 전 국민이 하나로 모아진 강화문하고 통합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우리는 본처인 조강지처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조강지처는요 이미 애를 낳고 몸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때리고 치어박아도 집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예. 황교안 대표님이 나를 꼭 조강지처럼 보는 거예요. 너는 발로 걷어차도 이 자식아 너는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척은요 말만 한마디로 세게 해서 밥 빨리 처먹어 이러면 바로 집 나가버려 척은. 그런데 척까지도 안 되는 존재인 유승민한테 가서 3대 조건을 다 들어준다 그랬고 공동대표한다 그랬고 당 이름도 해체하고 유승민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그러면 당을 해체하고 유승민한테 갖다 바치려면 강화문에다 왔다 갖다 바쳐야죠. 강화문에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는 내가 다 듣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지금 각을 잡은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도 목사님은 오늘까지 이렇게 잘 해보셨는데 예, 우파를 분열시켰냐 이런 말들을 댓글 중에 100개 중에서 3개 정도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는요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태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서 4월 15일로 가면 이길까 질까요? 100% 져요. 100%.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정치 전문가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지금 통합한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사실은 절반은 황교안 대표님에게 제가 압력을 넣어서 시작한 거예요. 통합하세요. 무조건 통합하세요. 제가 사실은 6개월 전부터 통합하세요. 무조건 통합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통합한다는 말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통합한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통합도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먼저는 어디하고 통합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하고 한 뒤에 우리하고 통합을 딱 해버리면 나머지는요 유승민 무슨 뭐 보수 신당이고 뭐고 여기 있는 뭐 새벽당이고 뭐고 이현주 의원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공당까지 존재가 없는 거야. 우리하고 통합 딱 해버리면 이제 그들은요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우리가 통합 안 된 상태에서 유승민하고 하겠다고 하면 이게 유승민의 힘을 딱 주고 너 나하고 통합 안 하면 너도 주고 이렇게 뭐가지 힘을 주는 거야. 우리하고 통합 다 하면요 유승민하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공당하고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황교안한테 절대적인 권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통합을 먼저 해놓으면. 맞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로 이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건국 후 70년 만에 드디어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다. 70년 전에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인데 그때는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리한 78%의 국민들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싸워서 이겨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1945년도와 똑같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똑같아졌는데 저쪽은 박은영보다가 100배 더 센 문재인이라고 현역 대통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는요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승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고 그건 그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그러나 이승만이 없으니까 나도 한번 이승만의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하고 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김문수 지사님이 보니까 이승만의 한 80%는 따라간 것 같아. 내가 김문수 지사님을 왜 좋게 봤냐? 저는요 자칭 선지자거든요. 인정해 주십니까?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나중에 알아요? 먼저 알아요? 먼저 알아요.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 현역 경기지사를 할 때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김문수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이. 그래서 경기지사실로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지사님은 경기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승만 공부를 하세요. 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어디 저 창고에 가더니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 보니까 나보다가 이승만 책을 먼저 썼더라고요. 지사님이. 이거 왜 써요? 그러니까 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가르치려고 썼대. 이승만 책을. 그래서 야 성령이 김문수 만나러 간 게 이게 맞구나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 김문수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서기 위해서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때는 대답해놓고 그 후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버렸나.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아니 황교안만 날 속선 게 아니에요, 김문수도 날 속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독교 기자 100명을 모아서 팔레스호텔에 내 돈 3,500만 원 들어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그리고 지사님을 불러냈어요. 현역 경기지사에 불러내가지고 내가 계속 사회를 하면서 거기 이제 한국 교회 지도자 다 모아놓고 뭐 신촌 성경교회 이정희 목사님 여기 뭐 다 전체 모아놓고 내가 사회를 하면서 일부러 유도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김문수를 좋아하도록 하려고 일단 기독교계부터 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물어봤어. 결혼식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짜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지사님은 빨갱이요. 원래 그 빨갱이 대장인데 왜 전향했습니까? 지사님의 전향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가짜 전향했다 그럽니다. 증명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하는데 지사님이 그대로 해도 되겠죠? 네, 그때 요즘은 좀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24년 빨갱이를 하고 했는데 하루는 서울대 동기인가 동창 중에 먼저 사회에 나가서 기업을 해서 돈 번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가 무너질 때 러시아를 갔다 오더니 문수야 야 틀렸어. 우리 하는 거 다 틀렸어. 내가 러시아를 갔더니 완전히 망했어. 사회주의는 세상에 러시아를 가니까 처녀들이 신는 거 아주 그저 스타킹이죠. 스타킹. 예? 스타킹 그거 사는데 얼마 들어요? 요즘 얼마 들어요? 요즘 한국 돈으로 5,000원? 그런데 스타킹 한 장을 주니까 처녀들이 러시아 애들 이쁘잖아. 그 대학생들이 그냥 잠자자고 막 달라붙는다는 거야. 저녁에 스타킹 한 장만 보여주니까 그때가 망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사님한테 그래. 너 날 따라 스타킹 한 가방을 가지고 가자.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은 또 거기에 넘어갈 수 없지. 그래가지고 현장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유고 체코 그쪽 그 공산주의장 거기를 가봤더니 참혹하다. 그래 그걸 보고 김문수 지사님은 전향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문수를 내가 키워내려고 이제 난 돈도 3,500원 들어서 하는데 그 후에 전화했더니 또 전화 안 받아버렸대.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거 왜 이러나 이거. 그러다가 이제 내버려 뒀는데 하루는 3년 전에 이충문 박사님이 그 김문수 지사님을 저한테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목사님 나라를 살리려면 김문수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박수문 박사님. 그래서 이제 김문수님 우리 교회 다닌 지 이제 3년 됐거든요. 됐는데 맨날 예배 마치고 11시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하면 나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사님은 항상 태클을 거려요.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빨갱이를 우습게 보시는데 내가 24년 있어봤습니다. 문재인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몸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마세요. 안 돼 필요 없어. 난 무조건 할 거야. 그래서 김문수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해냈습니다. 지금은 김문수 지사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김문수님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래요. 정나은 목사가 하자는 것은 무조건 다 되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6월 8일 날 청와대에서 이제 투쟁하겠다, 비닐 텐트를 치고 이제 하겠다니까 지사님이 바로 이어서 왜 목사님 죄 없는 목사님이 합니까? 나도 같이 합니다. 해서 옆에 텐트 쳐놓고 계속 이제 들고 나요. 이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은 말할 것 없지만 지금까지 한 일만 해도 물어보겠습니다. 조국을 누가 사퇴시켰습니까? 우리가 한 거 맞죠? 근데 자유한국당은요 그 다음 주에 지들이 했다고 자기들끼리 시상식 했어요. 슬프도다 애석하다 가련하다. 그리고 꼭 우리가 토요일날 집회하면 그냥 우리가 집회하는데 그냥 자유한국당이 와서 제일 좁은 시간 중간의 시간 내가 준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하고 앞뒤는 우리가 하면 될 텐데 꼭 따로 한다고 말이야. 저쪽 구석에 차량 한 대 대놔놓고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최고의 대장인 이 황교안이가 세상의 가냘폭에 차양 위에 서서 연설하는 거야. 우리는 거대한 무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나는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안 그래요. 내가 자유한국당을 이겨서 뭐합니까? 황교안을 망치면서 뭐합니까? 오히려 우리 목표는 황교안을 세우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다 만들어서 여기 와서 하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자유한국당을 둘러싸고 있는 황교안 세력이 절대로 목사님 가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걔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황교안 대표님에게 가까이 가면 지들 정체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지들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아예 나를 못 오도록 계속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태로 가면 4월 15일 날 151석이라도 한 석이라도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난 강화문 집회 안 합니다. 한 석이라도 이긴다면 한다면 얘 힘들고 내가 건강이 지금도 80%밖에 안 올라와서 그런 건 뭐 어떻게 들거리는데 내가 뭐하러 내 돈 써가면서 돈을 내가 155억을 써가면서 지금도 빚을 60억을 져가면서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겠냐 이거야. 그러나 이번에 일어나는 비극은 일본으로 나라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확정. 보세요. 이미 벌써 실현하고 있잖아요. 추미애가 뭐랍니까? 모든 국가의 땅은 국가가 공유해야 된다.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거? 청와대 비서관이 오전에 뭐라 그랬냐? 모든 대한민국의 주택은 국가의 허가제로 국가가 지명한다. 반발하니까 오해 가서 취소. 또 처음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외교안보 수석인가 이름 하나만 달라. 문재인, 문정인 씨가 치고 빠지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꾸 적응시키는 게 적응. 뭐냐? 청와대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문정인이 첫 말이야. 그래갖고 또 막 기자들이 그게 뭐 말이야? 그러니까 학문으로 한 말입니다. 계속 치고 빠지고 해서 이제는 주한미군을 철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도 국민들이 놀랄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적응이 돼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쟤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 정될지라도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이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다. 다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3대 악법을 힘도 안 써보고 내어주는 걸 보고 내가 황교안 대표님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소연해요. 목사님, 우리 자유한국당 108명 국회의원 중에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이러니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4월 15일 날 재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당선이 예를 들어서 180석이 된들 되지도 못하겠지만 된들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또 구경만 하겠지. 그럼 그대로 한번 수일기를 해봅시다. 자, 6월 첫 주에 첫 국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80석 했다고 칩시다. 저쪽은 120석이요. 여소야대가 되는 겁니다. 됐을 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첫째 법안이 뭐가 나가겠습니까? 3대 악법 원천무효. 그 법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일단 내기는 낸단 말이에요. 내서 상정을 하면 국회의장이 그때는 우리가 되겠죠. 다수당이니까. 되면 뭐 거기에 뭐 안상수가 되든지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지 이제 되면은 안상수 의원님 여기 오셨나요 혹시? 오셨구나. 그 국회의장 꼭 되기를 바랍니다. 되면은 그러면 방송이장고 다 올라가면 저쪽은 120명밖에 안 돼도 나 국회 연단을 점령하고 안상수 국회의장의 팔을 비틀어서 병원에 입원시킨다니까. 그리고 걔들은 3명 깜방 간다니까. 깜방 국회 빠지 던져버리고 3개월 동안 3년 동안 깜방 간 뒤에 다시 정권 차리면 저들이 장관하려고 하는 이런 목숨을 거는 투사가 저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가서 막으려고 하겠지. 안상수를 지키려고 올라가지 마세요 하다가 걔들이 막 폭력을 해서 막 빠루를 가지고 임종석처럼 국회 문을 막 따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180명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도 안 됩니다. 뻔해.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도저히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김문수를 대장으로 신당을 선포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싸우는 전문 정치 30, 40대 애들 펄펄 끓는 싸움 잘하는 애들을 국회에다가 최소한 100명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우리가 100명 넣을 테니 자유한국당은요 그 뭐 있으나 마나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100명 넣어서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100명 그쪽에 100명 하면 200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저 국회의원 100명 된 뒤에 해외 놀러나 다니라고. 우리가 넌 100명을 가지고 나를 지킬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방해 나야 돼요? 박수 쳐야죠. 박수 쳐야죠. 근데 무슨 뭐 분리주의자다 뭐 계속 정강훈 목사가 지금까지 우리를 잘 도와주시다가 지금 와서 말이야 자기가 해놓은 일을 다 망치려고 그런다 해서 뭐 분리주의자인데 여러분 분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전국에 있는 여러분 그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토요 집회를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십만 명밖에 안 모여도 그날 집회를 통하여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00만입니다. 200만. 매주마다 200만이 항상 그냥 강화문에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지금 전 세계 지금 현장 중계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따가 내가 확인해보면 알지만 아마 전 국민이 여기에 다 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장소를 못 빌려서 비록 적은 데서 하지만은 이만큼 국민들은 다 올라 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나는 이제 4월 15일 날 지면 끝난다.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나는 확신을 하고 왜 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대회를 계속 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시간 마치면 바로 캐티 타고 진주에 가서 진주가 생긴 이후로 최고의 집회를 합니다. 초대형 집회를 오늘 밤에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경기, 고양, 일산, 문산, 파주 이쪽을 킨텍스에 가서 제가 이 포럼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이 인사시켜달라고 와요. 빨간 거 이렇게 메고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 지역의 7개 중에 100%가 다 민주당이냐? 하나도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7개가 다 민주당이야. 그 물어봤더니 그들이 나한테 설명하죠. 목사님, 표가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표가 부족하는데 왜 졌냐 그랬더니 저쪽은 하나가 나오는데, 저쪽은 후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공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공천에 떨어진 2인자가 무소속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육감 선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온 바로 그 사람이 10,000표에서 15,000표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친다는 거예요. 현재 수도권에도 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갑재 선생의 분석에 의하면 호남 사람들이 떠나서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디아스포라는 거죠. 우리 교회 용어로. 이 사람들의 숫자와 영남을 떠나서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선거만 하면 수도권에는 지느냐? 저쪽은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둘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당 통합, 무슨 뭔 통합, 이게 영양가 없는 이런 짓을 할 시간이 아니고, 최후의 마지막 승부는 뭐냐?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해야 우리는 이력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해. 자유한국당은 못해. 개념자체도 없어 지금. 이런 현장의 밑바닥의 핵심 주제도 모르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도 몰라요. 모르고 지금 겉으로 뭐 그냥 여기 뭐 시민단체 몇 개하고 뭐 정당 통합하면 다 될 줄 알지만 헛방이 이거 하나 많아요. 후보 단일화 안 하면 모든 것은 다 헛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못 해내니까 그럼 우리는 구경만 해도 되겠어? 안 돼요. 우리라도 후보 단일화를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빌고 사정하고 애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니까. 근데 별거도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정당 만들어가지고 그 뭐 1000명도 안 된 사람이 먹으니까 그때로 황교안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것을 보고 안 돼. 우리도 실력을 갖춰서 힘으로 후보 단일화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나와셔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해명해 드리고, 그리고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또 오늘 또 여러분 제시해 주십시오. 아, 목사님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오늘 이 모임이 자유우파 이제 국민 전체 연대하는 대회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를 꼭 해내야 되고, 그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목회를 45년 해보니까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독교 신앙이 깊어도 타락한 인간은 대가 없는 짓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 대가 없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공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 떨어진 사람은 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10,000표에서 15,000표를 갉아먹는 사람한테 대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당신이 참고 2년만 기다리면 뭐 구청장을 만들어주겠다, 뭐 하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시대적으로 재앙이 온 게 왜 그러냐? 2번으로 출마해서 당선 안 돼도 15%만 얻으면 모든 선거 비용을 다 줘요, 선관위가. 그러니까요, 심심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2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국회의원 선거는 자기가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이름 알리기 위해서 나와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구의원 하려고 그래요. 구의원 2년 후에.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가지고, 왜? 떨어져도 돈 주니까 15%만 얻으면, 이래서 재앙이 오는 거죠. 교육감 선거하고 똑같아요. 교육감 선거도 왜 우리는 2명 나옵니까? 떨어져도 돈을 받으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법으로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뭐 선거 이번에 그 사전투표제 이런 것들도 자유한국당이 다 선거법을 다 주장해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일만 하고 뭐 유승민하고 통합한다 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1차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근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문재인이가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느냐. 전체 이제 포괄적인 주제고 그 다음에 중간 주제는 뭐냐. 그렇게 하려면 4.15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도 160, 170 이기면 안 돼요. 그럼 식물인간 돼버려요. 이기려면 200석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완전히 대한민국을 저희가 건국합니다. 그걸 주제하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세 가지 큰 주제를 놓고 여러분의 기탄 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뽑아주신 국민혁명 의장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아니 그 취소하실래요? 인정해 주실래요? 진짜요? 그럼 나는 여러분 인정해 주심으로 국민혁명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사실은 그날도 김문수 지사님한테 나는 토요일날 선포만 해줄 테니 이제는 다 끝났어 내 할 일은 지사님이 혼자 다 해줬더니 막 지사님이 화를 내더라고 저 청와대 들어와서 목사님이 선언해주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해 그래서 근데 내가 그래서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4월 15일까지는 목사님이 후보 단일화까지는 목사님이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이 내가 김문수한테 잘못 걸려 들어갔더니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혁명 의장님이신 목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